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녹화와 목소리 녹음을 따로 진행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새벽 5시 20분 서울역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코드라마틱 모델이라는 주제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수집한 정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근 저는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극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심리극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생각해보았고, 심리극 진행자로서 저는 심리극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일은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원 심리극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안전한 심리극과 스토리텔러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병원 심리극에 대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안전한 심리극과 스토리텔러에 있는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경험했던 심리극은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 1회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소수였습니다. 담당 환자가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하면 심리극에 참석했는지 심리극 주인공을 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의사를 목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리극 때문에 담당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항의하는 의사를 목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환자를 심리극 주인공 시키지 말라고 강조하는 의사를 목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치료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심리극 폐지를 계속 주장하던 의사를 목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환자는 심리극 주인공이 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보였지만 담당 주치의가 심리극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제시하면서 주인공을 지원한 환자를 관객석으로 돌려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들어왔지만 심리극 진행자들은 자신의 진행 방식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심리극을 경험하면서 심리극에 대해서 강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사들을 여러 명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심리극을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에는 심리극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전국의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심리극을 진행하는 곳은 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심리극을 진행하는 병원 중에는 전공의에게 심리극을 맡기거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진행을 맡기거나 외부 강사에게 진행을 맡기거나 심리극 아닌 심리극이 심리극처럼 진행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는 심리극에 조에 있는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심리극을 진행하는 병원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심리극의 대중화를 통해서 저는 심리극 대중화의 중심은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심리극의 대중화에서 소개했던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면 특정 병원에 방문해서 문진하고 치료받는 것처럼 심리극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심리극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방문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심리극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다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이 심리극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대중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온마음이라는 사이트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온마음 상담실 우울 신경증 분야 게시판에 있는 글입니다. 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거주지가 인천인데요. 가까운 곳에 남자 선생님이 치료하시는 사이코 드라마 할 수 있는 개인 병원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연극적인 요소를 활용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1대1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진행됩니다.
대학병원급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만 하는 개인의원에서 사이코 드라마를 시행하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답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작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분은 심리극이 1대1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모르시는 것 같고, 대학병원에서도 심리극을 진행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음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인천 지역에서 심리극이 시행되는 병원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극의 위상과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심리극이 환자들의 여가와 수익 창출에 도움된다는 주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심리극을 환자들의 여가 활동으로 치부하거나 돈벌이로 치부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심리극은 집단 치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저는 심리극 관객, 보조자 진행자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극화시키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경험을 한 적 많았습니다. 분명 나는 주인공이 아닌데도 주인공의 심리극과 동시에 나만의 심리극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반성과 반영과 결심의 기회로 연결되었고 제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심리극의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극을 여가와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심리극을 여가로 분류하는 것은 심리극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라 생각하고, 수익 창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와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치료극 그리고 의료수가를 소개합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수익 창출을 심리극과 연결하게 되면 병원 심리극은 자칫 심리극과 거리가 먼 이상한 연극으로 변형되기 쉽고 여가 프로그램과 돈벌이 프로그램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이 어떤 환자에게는 의미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안전을 고려한 심리극 모델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심리극 관련 모델을 찾아내고 소개하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낸 모델 중 하나가 사이코드라마틱 모델입니다. 사이코드라마틱 모델은 영국의 심리치료사이고 심리극 전문가인 잔 카슨이 저술한 드라마 사이코테라피 앤 사이코시스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목소리를 듣는 사람의 드라마 치료 그리고 사이코드라마입니다. 아마도 부제목에 언급된 목소리는 환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젤카 모레노와 수 제닝스의 이름을 볼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이코드라마틱 모델은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의역한 것입니다. 1930년대 이후로 심리극 전문가들은 심리극의 창시자 J.L. 모레노 박사의 철학을 기반으로 광기의 모델을 수립했다. 이 모델은 심리극의 실천 방법과 일치한다. 광기는 생후 1년 동안 유아의 삶에서 발생하는 분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서 분열은 부적절한 혹은 병리적인 자발성과 창조성의 발현이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현실과 잉여현실 혹은 객관적인 현실과 환상이 구분된다. 출생 후 처음 몇 달 동안 아기는 자기 자신을 우주의 전부로 여긴다. 이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 다른 존재와 대상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분리를 처음 경험하는 순간 초기 우주에게 부여받은 아기의 힘이 약해진다. 이때부터 아기는 분리된 두 가지 차원에서 살아야 한다. 분리된 하나의 차원은 나와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객관적 현실이고, 분리된 다른 하나의 차원은 자신이 유일한 존재라고 믿는 주관적 현실이다. 객관적 현실의 경험이 부족할수록 아기는 주관적 현실로 후퇴할 것이다. 분리된 두 차원 사이의 다리를 놓지 못하면 아기는 공상에 빠질 수 있는 초기 우주로 되돌아가려 하고, 이 과정에서 광기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것은 대인관계가 원인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로 치료할 수 있다. 심리극을 통해 환자가 심리극에 참석한 치료자 그리고 보조자와 같은 타인들과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관계와 텔레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갖고 사회망을 확장할 수 있다면 광기에 대한 예후가 좋다. 환자는 심리극을 통해 자신의 환각과 망상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심리극을 통해 권리를 실천할 수 있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심리극을 통한 치료의 목적은 환자가 여러 역할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심리적인 유연성과 대인관계의 유연성을 성취하여 보다 안전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극에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관계에 손을 뻗어보면서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이코드라마틱 모델에서 심리극은 환자가 여러 역할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존재가 되도록 돕는다. 그리고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 사회망 확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환각과 망상을 탐색해봄으로써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된다. 앞으로 저는 사이코드라마틱 모델을 참고하여 환자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참석자들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환자의 환각과 망상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환자의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이코드라마틱 모델이라는 주제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수집한 정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